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안녕하세요. 브랜드보이 안서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파셨습니까? 팔다니 뭘? 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매일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팔고, 영화감독은 영화를 팝니다. 취업준비생은 자신이 짓는 가능성을 파는 것이죠. 그런데 판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팔리는 브랜드를 살펴보려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10권의 책 속에서 팔리는 브랜드가 가진 공통점을 찾아볼 겁니다. 딱히 브랜드와 관계없어 보이는 책도 있지만 그 또한 팔리는 브랜드의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어서 골랐습니다. 팔리는 브랜드가 지닌 공통점을 알게 되면 얻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 좋은 브랜드를 알아보는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임팩트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버는군 하고 깨닫게 되고요. 무엇보다 팔리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팔리는 브랜드가 될 수 있고요. 피카소가 말했습니다. 유능한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고요. 앞으로 저와 함께 10권의 책을 읽으면서 팔리는 브랜드의 비밀을 훔쳐보시죠. 팔리는 브랜드 훔치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근하셨습니까? 회사에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몹시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셨나요? 그토록 꿈꿔왔던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었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상위 20% 그룹에 속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던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거든요. 그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 일터로 향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마인드의 직원들로 가득 차 있는 회사들이 덜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객들조차 이러한 회사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준다는 것이고요.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신나게 일하는 회사, 고객들마저 놀랍도록 충성하는 회사. 도대체 이런 회사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의 저자 사이먼 사이넥은 이런 회사들의 비결을 Why, 즉 왜로 꼽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한 회사라는 건데요. 이러한 회사에서는 직원들 스스로도 자신이 일을 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닌 Y에 영감을 받아서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고객 또한 이 회사의 Y에 깊이 감화됩니다. 그 Y에 공감하기 때문에 넘치는 사랑을 주는 것이고요. 사이먼 사이넥은 애플과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회사가 바로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럼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브랜드로 불리우는 애플부터 살펴볼까요? 애플은 어떠한 Y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1997년 애플이 만든 광고 캠페인 슬로건에 담겨 있습니다. Think different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는 단순히 차별화를 이루어내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회에 만연하는 통념을 깨뜨리라는 뜻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이 시대의 골리앗들에 맞서 싸우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애플이 골리앗으로 규정한 대상은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변화해 왔고요. 애플은 스스로를 이 시대의 다윗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브랜드는 세월이 흘러도 낡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젊은 청년의 이미지를 간직합니다. 이처럼 애플의 존재 이유는 Think Different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1976년에 이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애플의 Y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죠. 애플의 직원들은 이 위대한 사명을 완수해내기 위해 매일 아침 출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애플의 경쟁사들은 어떤가요? 대다수의 회사들이 Y보다는 어떻게와 무엇을에 전념하고 있지요. 이들은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요.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경쟁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요. 사이먼 사이넥의 말 맞다나 이런 회사들은 고객의 머리를 얻는 데는 굉장히 능숙합니다. 그러나 가슴을 얻는 데는 미숙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명료한 Y 없이 제품과 서비스로만 승부를 보려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객의 충성을 얻기 힘들어집니다. 제품의 차별화를 이루어내는 일도 만만치 않아집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영혼이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은 제품들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가격, 품질, 서비스라는 자전거 페달을 부지런히 밟아야만 넘어지지 않는 그런 회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반면 Y에 집중하는 브랜드는 다릅니다. 고객들은 이 브랜드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충성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 회사의 제품이 최고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브랜드들에 대한 고객들의 사랑과 신뢰는 무조건적이죠. 대다수의 애플 유저들은 애플의 신제품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구매하고 봅니다. 매장 앞에서 밤을 새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먼저 구매를 결정하고 나서 나중에 합리화하는 식입니다. 결국 사이먼 사이넥이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기업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Y를 보고서 구입한다. 그러니 반드시 Y에서부터 시작하셔라가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이 책의 영문 제목도 Start with Y죠. Y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어떻게와 무엇을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고객의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직원들도 더 신나게 일합니다. 그러면 Y에서 출발한 회사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창업자 스스로가 Y의 전형이 됩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그 자체입니다. 월마트는 샘 월튼이고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허브 켈라워입니다. 직원들은 창업자의 행동을 보고서 그 기업의 Y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스스로 Y의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기업의 Y가 흘러 넘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창업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Y에 대해 설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요소도 물론 존재합니다. 보통 카리스마 있는 창업자가 세상을 떠나게 된 후가 문제인데요. 회사의 Y가 제대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Y가 흐릿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 떠나고 나서 달라진 월마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샘 월튼은 인류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월마트를 창업했습니다. 샘 월튼의 일관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직원들은 월마트의 Y를 알 수 있었고요. 그의 생전에 월마트는 종업원과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를 잘 돌보는 것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샘 월튼이 떠난 후 월마트는 완전히 달라졌죠. 샘 월튼이 지녔던 사명은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종업원과 고객을 대하는 방식으로 유명했던 이 기업은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월마트는 10년 넘게 갖가지 스캔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스캔들이 고객과 종업원 그리고 공급업체를 얼마나 형편없이 다루었는가에 집중되었지요. 샘 월튼이 떠난 뒤 월마트의 Y가 흐릿해지고 변질되어서 생긴 문제였죠. 월마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창업자는 자신이 떠날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 자신이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는 기업의 Y가 명료하게 대물림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Y 중심의 회사에는 사명으로 무장한 직원들이 존재합니다. 애초에 회사의 사명에 부합하는 직원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은 이런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그가 남극 대륙 횡단을 함께할 대원을 뽑기 위해 런던 타임즈에 낸 광고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숨을 건 탐험에 동참할 사나이 구함, 쥐꼬리만한 수입에 지독한 추위, 완벽한 어둠 속에서 반복되는 위기에 맞서 수개월을 보내야 함, 무사 귀환 보장 못함, 보상은 성공 후의 영광과 인정뿐. 이런 광고를 보고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안정적인 직업보다, 돈보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보다 탐험이라는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는 대원들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세클턴의 팀은 수많은 위기를 겪고서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남극 대륙 횡단에 성공했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세클턴이 적합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회사의 사명에 부합하는 직원들은 단순히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념을 위해서 일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직원들에게는 별다른 동기부여가 필요 없지요. 알아서 열정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러한 직원들로 구성된 회사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조직의 구성원 모두가 일관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창업자부터 말단 직원까지 명료한 Y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어느 직원이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른 항공사들처럼 기내에서 치킨 샐러드를 제공하면 어떨까요? 허브 켈러 회장이 조용히 반문했다고 하지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위한 가장 저렴한 항공사 아니었나요? 라고요. 기업 내에 분명한 Y가 존재하면 그 조직에서 누구든지 간에 간단하게 일관성 있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 사례였죠. 이렇듯 명료한 Y는 적합한 인재를 끌어당깁니다. 명확한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Y가 명확하면 회사는 알아서 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Y 중심의 회사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고객부터 끌어당깁니다. 이 회사들은 처음부터 매스 타겟을 공략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매스 타겟을 노린다고 해서 절대로 대중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들은 무작정 고객 수를 늘리려 하기보다는 기업의 Y에 공감할 수 있는 고객들을 먼저 찾아내는 데 전념합니다. 즉, 자신들이 지닌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것에 동참하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고객들입니다. 또한 이 고객들은 이 회사가 지니는 Y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까지도 기꺼이 감수해줄 만한 사람들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고요. 이렇듯 처음에는 소수일지라도 우리 브랜드의 Y를 제대로 이해하는 열광적인 팬들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들을 찾아내서 잘 대접하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Y가 분명한 기업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회사를 이끄시는 리더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께서 세우신 회사의 사명, 즉 Y는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Y를 재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Y가 분명해지는 순간 고객들로부터 격한 사랑을 받는 팔리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출근 시간이 한층 더 행복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라